서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저도 처음에 이 학교로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더 이해도가 높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원래는 한 2층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많이 앉으셨죠? 가족끼리. 우선은 여기 계신 우리 기존 가족분들이 이제 우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서서히 이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가족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하시죠. 네. 너무 잘하고 저는 사실 애들 아직 둘인데요. 수호가 둘째. 큰 아이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만드시고 꽃피다교 다녔다고 했잖아요. 초등에서. 근데 제가 부모님들 오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큰 애가 그때는 제가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1, 2, 3학년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4, 5학년을 다녔어요. 거기 꽃피나 학교. 그리고선 집에서 별 얘기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중학교 가서 어버이날, 5월달에 학교에 선생님 영상 찍어서 보내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저를 꽃피나 학교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제가 평생 엄마한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그래서 제가 참 감동했거든요. 내가 잘했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생각 들어가지고 무슨 교과서도 없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가보자. 제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그렇게 전에 말을 해주고 수호도 굉장히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제가 밟은 이상으로 잘 커져가지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아이 성격이 중요하지만 아직은 아이가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를 수 있어서 부모님이 잘 판단하시고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면 이렇게 권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할게요. 저는 이제 16살 중3 나이고 여기 온 지가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아이가 특수배 지금 다니면서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힘들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힘이 든다고. 힘이 드는 게 뭐냐면 공부 내용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또 학원도 다니는 거예요. 학원은 이제 수학학원 하나 다니는데 그 숙제도 해야 되지, 선생님이 주신 또 내용도 해야지, 책도 보고 또 해야지, 또 자신이 좋아하는 BTS도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생활을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재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도 제 아이들은 작은 학교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이 학교라고 그래서 한 60명 정도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는 그거에 한 6분의 1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학교에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좁아지지 않느냐, 어떠냐, 그렇지 않고요. 훨씬 작은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워낙 친밀한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 여기는 다 대안학교가 아니라 다 일반 학교, 우리가 다녔던 학교 있잖아요. 친구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한 50명, 60명씩 한 반에 있었지만 기억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이 손에 꼽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형, 누나, 친구 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훨씬 좋다고 그래요. 또 갈등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다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런 갈등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어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단점에 보면 통학이 좀 길다고 하죠. 그것도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딱 끝나고 가서 공차 가서 이렇게 또 한 잔 먹고 이렇게 가는 또 기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또 즐기는 것 같고 또 집에서 또 쉬는 공간이 공부를 확 하는 데가 있고 집에서 또 여유를 보내는 또 시간도 있어서 다 좋다기보다는 잘 지냈다. 그리고 누구나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서분이 네. 민서 엄마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다녀서 사실 인서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선택이라는 게 없이 그냥 선생님 맞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까 선생님 맞는 중학교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지금도 별로 걱정은 안 돼. 그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학교를 쭉 보내고 작은 아이들은 대안학교를 다니지만 대안학교를 다녀야 아이들이 잘 자라고 꼭 여기를 다녀야 돼 이런 생각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꽃을 피우고 다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 와서 큰 결심을 하고 오진 않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사장님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서도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군대를 안 붙이고 있던 아이였거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요즘에는 인서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만 좀 공부를 하고 그만 잘하고 해피언스도 좀 뭐라고 이런 말만 해요. 사실 진짜 오늘 선생님께서 잠을 늘려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잠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막 힘들어 하면서도 재밌으니까 막 다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 공부를 행할 수 있을까?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물론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잘 자랄 거라는 걸 믿고 힘들어도 그 아이가 이 자기 삶에 주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잘 선택해 나갈 걸 믿고 좀 지켜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부모님들의 함께 그런 점들이 있어서 여기 오시면 아이들도 성장하겠지만 부모님들도 만만치 성장하실 거예요. 대학생 얘기가 무서워 마지막에 그만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기 그 다음에 승희 아버님 네 어딘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자식들 다 귀한 딸내미 잘 키우자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부모가 제가 뭐 결정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승희에게 승희가 선택해서 할 것을 봤거든요. 물론 이제 특수에 온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승인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 꼼꼼히 잘 버텨내고 아까 3년 맞서봤는데 승희가 지금 3년째 나이가 많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고 좀 안정돼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불안한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모의 역할이 훌륭한 교육자를 찾아서 그런 교육자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는 역할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착수는 그러면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승희야 여기 오게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일단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고등학교는 네 선택에 맡길게 했는데 뭐 다행히 승희는 이제 고등학교 여기서 5년까지 쭉 마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한 상태여서 그 반갑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께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딘지 모르겠어. 저쪽에. 여기.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신입생 장국주 엄마인데요. 저희가 경우에는 이제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하고 나왔는데 저희 아이는 조금 이제 느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른 학교를 해도 알아보다가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책수까지 올라오는데 좀 여러모로 이제 좀 여러 번 힘들었죠. 저 대안학교 처음이었고 잘 모르고 처음에 공부기였다 보니까 오늘 와서 아이가 이제 잘 학교를 안 하면 이제 입학하고 처음 왔는데 아이가 너무 되게 자기 공간이 내가 놀러온 것처럼 되게 반갑게 해주고 되게 느낌이 약간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보내도 약간 대안학교에 대한 뭐라고 하나 기대? 막 여기 보내면 다 될 것 같고 왠지 우리 아이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런 이상인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우선은 학생이 성장한 게 두 가지였는데 저희 아이도 학교가 되게 작은 초등학교로 나왔는데 친구가 없거든요.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지내면서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제가 이제 잘 몰라요. 어머니 잘 누가 잘 모르는데 그냥 참 고맙더라고 저랑 아이들한테 먹고 잘 대해주고 저희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참 적응을 잘 하고 그런 부분이 아이가 적응을 적응이라고 하면 마음을 딱 처음에 왔을 때는요 되게 오바스럽게 되게 아이가 되게 약간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진짜 되게 적응을 잘하고 있는 하나는 마음에서 되게 아이들과 어머니들한테 아버님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맨날 만화책만 읽던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책에 대해서 좀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되게 그런 두꺼운 책들을 다 그냥 뭐 책 읽어진데 읽어내고 되게 현재로서도 되게 숙제를 많이 안 해거든요. 안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원래 그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때까지 계속 제가 숙제해야 돼, 책 읽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준비하기까지도 밤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진짜 많이 성장을 했구나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들이 감동 끌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끄러운 사람 많이 아버님은 이야기 없습니까? 1년이 됐는데. 저도 생각보다 이야기인데요.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먼 데를 차를 또는 열차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제게 제일 걱정거리였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근데 지금 걱정이 없어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서울역에서 열차 타고 와서 또 마을버스, 시내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고 그 모습만 봐도 되게 굉장히 간절하게 저도 어릴 때 국내에 살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걸어서 정말 한 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컸지만 내 아이가 어디 다니는 거 같이 가야 돼. 어디가 같이 가야 돼.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교육도 저는 교육도 좋지만은 어쨌든 얘가 점점 어린 아이에서 이제 조금씩 청소년 기간 이제 와가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로 성장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가장 네. 한말 아이 할 때 아이한테 이런 분이세요. 1년만 이렇게 그만 하지 마. 진짜 그것이 어떤 그냥 그렇게 1년 한다 그러면 아이가 푹 젖혀놓대요. 그냥 1년 다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냥 학교 이런 학교가 있는데 가자. 그리고 그냥 뭐 그런 기간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너무 이 학교에 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렇게 해갖고 그런 부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참 그 끝까지 가는 게 좀 방법이라고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올 부모님께서는 뭐 진짜 저는 오늘 사실 졸업생 부모로서보다는 참여자 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여기 한우리는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2학년 딸아이가 그동안 뭐 이렇게 입학식 설명회 졸업식 이럴 때 그냥 건성건성 보기 싫어하고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더니 올해 처음 설명회를 한번 그냥 내색을 해서 저희가 너무 그랬어요. 참 달라요. 하늘이와 굉장히 다른데,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6학년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를 하고, 여기에 정말 저희 뜻에 따라온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딸아이는 지금 이제, 중3이 되니까, 큰아이보다는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서 무엇보다 다행스럽고 전 보내도 이것이 1년차, 2년차 됐을 때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이쪽으로 가게끔 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는 잘 적응했어요. 생활도 잘 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아까 이선 선생님께서 습관이라는 게 너무 말씀하셨지만 너무 적극적이고 특히 하늘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생활에 굉장히 능한 아이라 되게 다행이었죠. 근데 이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응원원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이렇게 마련돼서 이렇게 설명할 때 너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미 다 말씀하셔서 저도 다 동의가 되고 앞서 제가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보내면서 정말 그렇게 느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불안하실 수 있어요. 보내도 불안하실 수도 있고 본인 전에는 입학 전에는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아이한테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 책숲이라는 학교 공간에 그리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 부모님 안에서 기다려주고 불안할 때는 좀 기다려보자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어떤 연대가 필요할 때는 같이 협력하는 이런 마음만 잃지 않으시면 불안하시더라도 그 힘으로 금방 1년 되고 2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잘 지켜봐 주시고
특히 저는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신단다. 저희 아이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부모들은 다 아시잖아요. 기다려야 그래서 약간 뒷닦는 마음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만 잘 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공간이 너무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내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말을 안 하려고 내가 좀 많이 봤거든. 말 안 하려고 이거는 요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명에 보면서 여느 때하고 다르게 제가 좋았던 건 뭐였냐면 여전히 김인홍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신이 좋아서 있지만 이 공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그만한 가치를 가진 이것에 삶을 온전히 바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년 전에 하늘이 이 꼬마의 때 처음 데리고 이분을 들어서 이제 굉장히 낯설었어요. 굉장히 낯설었고 뭐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부모라는 게 그런가. 기다리다가 죽는 거죠. 너무 강한 말씀을 하시네요. 생각이 유명한 이형 메탈이 아니야. 아마 육사 이동이라는 분은 오는 날까지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 이 공간에 대한 갈망, 추구하는 어떤 것, 그것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부모라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여기에 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와서 참 고맙고 둘째 아이가 이 공간을 선택한다면 저에게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축복이 내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고 이게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이제 설명회로 뭐 오신 분들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저희 이제 기존 학부모님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어디 사시는지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이는 지금 몇 살이고 이렇게 하는지 느낌이 어떤지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추가로 하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여기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얘기해줄 졸업생과 이제 재학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부터 잠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부부 둘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세종에서 송태영이라는 애가 진짜 태영이는 지금 이 학교를 알게 되면은 태영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학 수풀보다는 수학 공부 방이라고 해야 되고 수학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수학 공부하는 공간 이런 자체가 수풀보다라는데 거기를 지금 한 1년 정도 다녔고요. 거기 선생님이 일단 추천을 해주셨어요. 몇 달 아이가 이제 다니면서 그리고 여기에 그 스쿨보다 수학을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는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태희보다 형하고 근데 그 형아가 다니는 천안에 어떤 이런 학교가 있는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간단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아이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쿨보다 또 1년 다니면서 태영이를 잘 살피고서 해주신 말씀이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진짜 찾아보면 사실 저희 우리 가족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부모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에듀티브하게 그래서 체험 주간을 신청하기 전에도 아이한테 이제 여러 얘기를 해주고 일단 경험을 해보고 선택을 해보자. 네가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는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근데 간단히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일단 오게 됐고요. 태영이한테 아까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거 같아? 되게 신기한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은 반응인 것 같고 그치 엄마도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이 아빠랑 여기를 와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나가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의 가지수를 점점 더 많이 아는 그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게 되게 잘 안 되는 저희라기보단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그 방법의 가지수를 알려주는데 이 책수의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왔고 오늘 설명회를 듣고 또 먼저 그 선배 부모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체험 기간을 잘 재밌게 신나게 보내고서 집에서 또 만나서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늦어서 좀 얼른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시간을 쓰셨어. 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제가 시간을 많이 썼어요. 아니 근데 뭐 필요한 알았어. 알았어. 네, 그 옆에 가족. 네. 글쓰기 모임하는데 거기서 맨날 절기를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마 여기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대안학교 얘기를 하다가 추천을 해주셔서 보다가 오게 됐고요.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원래 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2, 초4 애기인데 미리 한번 애기도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고 나중에 저는 결정은 일단 남편이 제일 힘들 것 같고 일단 아이한테 맡겨볼 생각이고 궁금한 거는 5년 과정이잖아요. 네. 졸업하고 학교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뭐 1년을 따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거는 나 이제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검정고시를 봐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한 적 없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것도 아이가 결정했거든요. 아이가 5년 다 다닌 거예요. 예. 유치원서부터 희동생님 뽑히는 학교서부터 여기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희동생 교육은 13년을 15학제인가? 유치원부터 다시 18학제 그렇게 15학제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돼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또 뭐 얘기하는데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 검정고시나 대학 준비는요 아이들끼리의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잘해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외려 엄마는 거기로 빠지라 그러더라고요 여자한테. 학교가 조금 다르니까 5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이들끼리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깊은 우정을 나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지 그런 장래 이런 거나 아주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이 부분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 알고 있는 거 정보를 서로 해주고 이런 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년만 하고 일반 고등학교 가도 그렇게 가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15년을 희동쌤이랑 굉장히 좀 잘 아는 편이거든요. 다들 하시는 얘기가 약발이 딱 2년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학교 가도 우리 아이들이 참 칭찬받고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약발이 딱 2년 간답니다. 2년 후에는 보통 애들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비용도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저 대학교에 2년 다니는데 10원도 안 줬어요. 아이가 다 해결했는데 여기 다녀요. 책숲에서 제가 학비를 내고 저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어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잘했다 싶어요. 외려 그렇게 중고등 과정에서 잘 그렇게 비싼 학비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대학교 가서 스스로 하는 힘으로 장학금도 타고 알바도 4개 하고 그 다음에 연극도 일도 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비싸긴 한가 봐요.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윤찬 비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우선 저희 지금 입학금이 있고요. 입학금이 제 기억으로 400만 원 정도 발전기금하고 그해 하는 학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 학비가 지금은 95만 원이에요. 95만 원인데 이거는 올해 학생 수가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편이고 내년에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정이 될 거예요.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좀 그게 예전에는 학생 수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올해가 조금 힘든 시기여서 그거는 조금 가만히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댁이 어디세요? 진천이요? 아마 오송 쪽으로 이제 4월달에 이사를 와서 멀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는 인천에 갔고요. 인천이요? 네네. 네. 그다음에 중3, 초6 네. 아들이 네. 하고 있고 네. 7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있고 저희 집은 첫째는 발도록 어린이집에서 부천 발도록을 5학년까지 다녔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는 2학년까지 다니는 일반 학교로
정말 인연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인연이 그랬구나 해서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발드로프 내가 너무 저희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보내고 또 막내까지 태어나고 네.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학비가 이렇게 자꾸 유동적인 거기적 그쪽도 힘들고 그냥 또 기부금도 더 이렇게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 학교를 갔는데 아이는 그 학교 다닐 때 조금 애들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첫째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공간에 오면 자기는 답답하다.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학업 생활은 너무 잘했는데 그 관계적인 면에서 좀 힘들어 했다 보니까 계속 자기는 이제 좀 거부감이 좀 커요. 큰애 같은 경우는. 근데 둘째는 이게 2학년 때 그만둬서 되게 애매해서 네. 조금 그런 시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수업을 통해서 다시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빠는 오늘 어떻게 느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꼈는지는 집에 가서 계획을 그 발드로프 대안학교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보내면서 그 가장 힘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거는 부모가 학교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이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회의가 뭐 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회의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주로 제가 참여한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저도 이제 뭐 직업적인 것 때문에 뭐 수비한다든가 그러면 학교 가서 밤에 많이 하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가 설명을 여기 오시는 모든 아버님이 저하고 비슷하시잖아요. 저보고 뭐라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아무 생각이 다 똑같이 뭐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큰애 작은애가 저쪽 또 공주 쪽에 있는 꽃피는 학교 다닐 때 말씀하신 대로 좀 쉴만하면 이제 토요일날 뭐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고 와서 뭐 밭에 거름주고 운동장에 흙 푸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왔는데 2년 동안 이런 행사 때 한두 번 정도 언급해보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았지. 오늘 낙엽 그렇죠. 특별히 뭐 이렇고요. 낙엽. 부모님들하고 또 아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에서 애들이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대안학교라고 하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애들이 뭔가 좀 문제를 느낀다든가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하는 건데 대안학교에 와보면 사실은 애들이 여기서 지내보고는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일반 학교 가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나는 다른 애들과 비슷하게 일반 학교 가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가시더라고요. 애들이 간다고 해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애들의 의지인 것 같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부모는 사실은 뭐 경제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비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고요. 저는 남편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전 좀 많이 달라요. 다음 약속이 있어요. 네. 아이들은 여기서 공부해서 대학을가 이런 거 불안해하는데 저는 여기서 공부하는 걸 더 지켜보잖아요. 솔직히 남편보다는 제가 더
아이들 공부하는 걸 더 많이 보니까 같이 책도 읽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호도 지금 중3인데도 벌써 뭐 자기는 뭐 고3 때까지 여기 있진 않을 거야. 뭐 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지는 않으면서도 말이 자기 뭐 수능을 봐야 되니까 이러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차라리 여기서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너무 그 생각의 이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머리와 그 생각 깊이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푸는 공부, 재미없는 공부, 그렇게 적당 기간 하면 오히려 더 웬만한 그냥 일반 학교에서 그런 자극 없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부를 하다가 시험 보는 것보다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정말 깊이 느끼고 있어요. 조금 돌려주세요.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좀. 네, 예.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한 이제 아이인데 저도 이제 그냥 작은 학교로 보냈어요. 남한 초등학교라고. 애가 그냥 문제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엄마가 그냥 가고 싶어서 거의 보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작은 학교를. 근데 막상 이제 일반 학교로 보내려고 이제 그냥 하니까 뭔가 좀 얘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일반 학교로 쓰려니까 일단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 학교 이게 약간 2년간 거쳐간 학부모를 아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다닐 당시에도 이 학교가 엄청 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 학교 나온 거 2년간 진짜 많이 성장을 했고 이 학교에 있다가 다른 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도 거의 리더 역할을 한대요. 교장 선생님이. 얘는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냐고. 그러면서 정말 추천을 했어요. 되게 개개인이 굉장히 신경 써주고 일생에 한 번 그냥 뭐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다고 자기는 뭐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싶어서 왔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이제 이 학교에다가 애를 보내면 이제 부모도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사실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모방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애한테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못해 이제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흘러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아까 질문으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그 격주로 뭐 대면을 했다가 대면 안 하고 이걸 하다니 그거를 금요일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요, 격주예요, 격주. 그러면 한 주는 3박 4일간 여기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박 4일 하고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화상 수업을 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애가 지금 사실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엄마는 지금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애는 책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만화는 되더라고요. 아니 많다고요. 그렇게 책을 안 좋아하죠. 네, 많아요. 꽤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머리가 그렇게 드는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보는 습관이 우선 안 잡혀서 그러고요. 그리고 옆에서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 읽는 수업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고 줌 수업 앞에 딱 띄워놓고 이제 책을 막 봐요. 1시간 반 동안. 그런 수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책을 보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게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면 책을 보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도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도 좀 보고 그 습관을 길러주는데
이 학교만큼 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예를 들면, 죄송해요. 아주 짧은 예를 드릴게요. 저 걱정 안 해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 나는 죽을 때까지 책을 안 볼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정말 너무 책을 좋아하고, 자기 형도 너무 책 볼래고,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말 없는 압박을 느낀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책 얘기를 했더니 자기 출까지 책 안 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초등학교 온 것도 1, 2학년도 아니고 더 커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달라요. 달라요. 제가 놀랄 정도로. 저도 책을 좋아한답시고 하는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읽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읽어내더라고요. 끝까지. 얼마나 아느냐는 둘째치고, 저는 그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읽더라고요. 따님의 모습을 지금 단정하지 마시고,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일반 학교 가는 것보다는 이 학교 오는 게 이제 애한테 굉장히 성장의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반응이 어떤가 조금 저는 그거가 좀 궁금해요. 글쎄 뭐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줌 수업하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점심도 챙겨 먹어야 되고 점심도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려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이 12시 반에 끝나서 2시에 이제 점심시간을 하게 되면 자기가 끝나죠. 끝나고 이제 2시부터 3시 반까지 또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자신의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뭣도 하고 다 이렇게 또 지내다가 또 그 시간 들어가서 또 수업도 하고 잘해요. 저희가 걱정하는 만큼 아까 석주도 서울에서 이렇게 여기 통학을 하잖아요. 1년 동안. 우려가 많았다고 막 1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잘하잖아요. 잘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만큼 또 우리가 보는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년 초에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다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생활에 이렇게 젖어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과정도 따라가고 습관도 생기고 자기 생활도 잘 유지하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다른. 격주를 한 게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아니, 코로나 때 2020년부터 해서 온라인 수업 자체는 2020년 21년부터는 계속 격주로 격주로 21년 작년부터 격주했고요. 이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집합을 못하게 돼 있어서 20년에 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아이 혼자 있어야 되는 주말 이런 게 염려신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지만 조금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애가 약간 외동이고 좀 외로우니까 이제 기숙사를 제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선입관으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기숙사를 통한 완전 장점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한창 예민한 시기에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더 돈독해지고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그렇고 아까도 말씀 딱 들어보니까 아침에 리듬 만들고 이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격주라는 게 직장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직장 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애가 혼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있는 게 염려신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염려 아니죠? 그게 가장 아이가 딴짓을 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딴짓이 아니라 그냥 아이 혼자 있게 두고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약간 감염이 됐어요. 걱정하시는 게 맞죠. 그게 염려 안 되면 이상한 거고요.
선택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현희 어머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실 일들이 다 벌어지고요. 그 염려를 하셔야 돼요. 실제 그 염려를 안 하시고 뭐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실제 그보다 훨씬 더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것도 걱정. 그리고 심지어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것도 걱정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함께 할 거냐. 내가 감당할 수 있냐. 부모인 내가 이게 이러이러 면이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감당할 거냐. 그게 주어진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그것을 피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자동적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볼 때 지금 이현희 어머니에게는 이현희보다 더 큰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좀 바꾸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시선이 다른데 저는 코로나 끝날 쯤에 들어와서 2년 지냈는데 계속 격주 수업만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인서가 2년 다니면서 느낀 건 격주에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걸 매주 갔으면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었겠다. 격주에서 정말 다행이다. 저한테는 격주가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엄마이긴 한데 사실 딱 인서 밥 먹을 때쯤에 제가 운동하러 나가서 집에 없거든요. 혼자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은 안 됐었는데 사실 이 식습 생활이 되게 녹록지 않아요. 아이들 학습량이라든지 생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격주가 주는 장점이 저는 사실 요즘 더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학생한테 한번 한솔이나 유천이. 한솔이는 그 매주 격주 다 겪어봤고 먼저 들어보고 어렸을 때 매주였죠? 네, 제가 매주로 다닌 거는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14살 때하고 15살 때인데, 그때는 이 격주라는 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격주로 하고 나서는 그 매주로 할 때랑 격주로 할 때랑 그 차이가 되게 심하게 느껴져요. 둘 다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와서 공부할 때보다 집에서 할 때가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기왕이면 그냥 매주 했으면 좋겠다. 항상 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11년도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밥 먹거나 그런 거는 사실 아이가 막 밥을 평소에 막 잘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밥이 집에 있기만 하면 큰 걱정은 아니에요. 저는 말을 못하자면 저는 이제 격주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해왔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현희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거를 당연히 저도 겪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딴짓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식사 문제는 그냥 한이랑 말처럼 냉장고에 뭐 있으면 알아서 그냥 먹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격주가 더 좋았던 게 근데 가끔씩 이제 누르기한 사정으로 인해서 3주 연속으로 막 등교하거나 한 달 내내 등교하거나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좀 격주 생활에 익숙해진 입장으로서 매주 가면은 이거 진짜 체력이 못 버티겠다. 네, 물론 근데 한이랑 말처럼 사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온라인 격주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운동이나 다른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학원 같은 걸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거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그냥 장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장점을 볼 건지 격주 생활의 장점을 볼 건지 단점을 볼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묵시어서. 그리고 딴짓을 하는 거는 딴짓해요. 저도 저도 딴짓했거든요. 딴짓을 하는데 아무튼 그게 그 시간에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간에 딴짓을 전혀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랬니? 딴짓을 조용히 하긴 해요. 아무튼 굉장히 어린애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어쨌든 그 학교 수업이라는 게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결국에 위기감을 느끼고 딴짓을 안 하게 됩니다. 저게 팩트. 저 죄송하지만 상처 가야 돼요. 네. 저희 슬슬 마무리 시간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 나누세요. 가방이 열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익숙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의 문제고 그 다음은 익숙해져 가는 문제예요. 하늘이가 집에서 설거지를 되게 잘하고 아마 너 책숙 다녀오느라고 힘들었을 테니까 하면서 설거지를 안 시켰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희는 시켜요. 그리고 너 책숙에서 그 설거지 잘 한다면서 왜 집에서 안 해? 집에서도 해. 그걸 해요. 그러니까 아까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있으면 알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자기가 먹은 걸 설거지하고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익숙함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가족이 녹아드는 거고 오늘 이 둘째 아이 때문에 왔지만 그 익숙한 장면을 보는 둘째 아이는 자기는 책숙하기 싫어요 라고 하던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이상하잖아요. 얘가 올해 졸업했고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책숙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고 아마 그랬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듣지 않았겠어요? 혹은 중3이 돼서 고등학교 진로를 앞두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중학교 2학년인데 왔어요. 저는 이 둘째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이 든 거고 엄마 아빠의 제안을 작년까지는 닫았던 문이 올해 조금 틈이 열린 거고 그 틈을 여지없이 우리는 비집고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희 가족들의 어떤 익숙함이에요. 하늘이가 14살 때 매주 그때의 걱정은 아까 어떤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얘가 과연 여기를 갈 수 있을까? 파주에서 여기로 올 수 있을까? 혼자. 이게 걱정이었고 한 번 다녀오고 나니까 되네? 이제는 안 데려다 줘도 되지? 2번, 3번 하니까 외할머니 댁이 예산이야? 너 거기 가 있어. 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아이도 커가는 거고 부모도 커가는 거고 익숙해져 가는 거고 어떤 습관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게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저는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은 증명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죽음 가까이에 가보지 않아서 그때가 어떨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기다릴 거예요 아마. 하늘이가 딴짓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호 같은 경우는 저도 수호 6학년 때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사랑스럽게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사춘기라는 게 좀 오잖아요. 어떤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니까 엄마가 없는 시간을 굉장히 은근 보니까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어준다고 내가 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한 번씩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엄마가 없는 게 아이한테 힘들고 막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이 많이 생기기 좀 힘들 거예요. 현직 아이로서 공감합니다. 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이현이 어머니께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요. 여기는 제가 저희 아이는 지금 5학년이에요. 저희 학교는 저도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대안학교 저희는 초중과정이 5학년에서 끝나요. 하면 중등과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와서 내년에 가고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이 시기에 맞춰서 6학년에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책수를 보내겠다고 유치원 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책수를 보내겠다고는 아니고 구체적인 기간 저는 고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 그렇게 독서 활동을 하고 살았고 근데 이제 미국에는 세인트 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학교도 없고 어떤 교육기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김희동 선생님은 어차피 우리 대한교육계의 대부이시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희도 와서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는 이제 대한교육관에서는 김희동 선생님이 가장 제 기준에서는 치우치지 않은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한교육은 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너무 발돋움이나 인지 쪽에 치우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또 생태활동 뭐 이런 거에 치우치고 이러시는데 이런 균형을 갖고 계신 분은 김희동 선생님이셨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선생님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 발병관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많이 좋아지셨네요. 우리말 들었는데 그래도 좀 들을만하게 되는데 이제 김희동 선생님이 이제 책수를 하신다는 걸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다 나는 책수배에 갈 거다라고 말씀을 다 드린 상태고 오늘도 온라인에서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서 다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저희 신랑이 지금 설득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신랑은 저는 대한교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랑이 대한교육을 원해서 제가 여기 억지로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대한교육을 원하지. 저는 공교육에서 최고점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근데 책수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집에서 떠나 보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저희 신랑이 이제 그러면 본인이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그러면 너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고 기숙학교가 아닌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요 앞에 살아도 기숙해야 돼요. 요 앞에 살아도 기숙해야 돼요. 제가 그게 아니라 기숙학교야 그냥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조금 옆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온도차가 정말 다르구나. 저는 격주의 대면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어쨌든 이제 아이는 이미 대한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래 집단 아이들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어디든 혼자서 지금 KTX 타고 저 끝에 전라도까지 갔다 오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그냥 이제 부모의 아직은 울타리 속에 있어야 될 아이를 벌써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나? 그리고 저는 좋아서 보냈는데 저 아이도 제가 보낸다면 당연히 갈 테지만 이 아이가 혼자 가서 겪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로 딱 올라가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내 욕심의 아이를 강제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어차피 1, 2년 지나면 다 적응될 문제인 건 확실하지만 처음에 느꼈을 그런 충격이나 어쩌면 이제 부모로서도 그렇고 학생으로서도 어떤 감정들이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디로 떨어지는 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신랑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대면에 와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하세요. 이제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여기 중에서 지금까지 하늘형만 알고 있는 비리의 저의 입학 초 시절 이야기. 그때는 제가 진짜로 고생했다라는 말을 제 입으로 내뱉을 정도로 좀
힘 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낯선 장소에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잠이 너무 안 오는데 낯선 장소고 심지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이랑 같이 사는 남자방 친구들한테 좀 피해를 많이 끼치기도 했었고, 민폐를 많이 끼치기도 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기는 한데, 근데 저 같은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 극소수의 케이스고, 대부분 다 그냥 첫날 밤 하루 자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치 예전부터 다녔던 사람처럼 잘 자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5학년이라고 하시나요? 그 자녀분이. 5학년이면은 굳이 설명회 오셨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해 책수업을 보내실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중1이 되고 나서 중1이 될 때 책수업을 사실 보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1이 나이 차이는 1년밖에 안 나도 사실 무게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보태는 말로 제가 아는 진원인가요? 최진원인가? 네, 진원이라는 친구가 5학년 때 왔다가 6학년 그러니까 6학년 때 왔다가 이제 좀 힘들어 했어요. 그 여자아이였고 했다가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왔죠? 네. 중학교 2학년 때 한 해 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한 해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경험이 좀 있었고요.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봐도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많이 차이 납니다.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궁금했던 건 제가 이제 5학년인지 6학년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6학년 때 당연히 오겠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 분이 들어온 당연히 6학년인데 6학년 때 왔을 때 아이들이 바로 이제 아까 뭐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부모님들도 사실 아직은 풀어야 될 시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뭔가 결핍감이나 어떤 느낌이 사실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기숙학교라는 이런 특징을 가진 대안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에서 보통은 통학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학교에서 그런 애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진짜로 애들은 괜찮을까?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장점만 있는 걸까? 사실 저희 이제 제가 봤을 때 책수부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장하지 않고. 김희동 선생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날것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 맞는데 그러면 분명히 기숙학교에 있어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 내가 이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사실 저는 그게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청소년기의 아이를 분리시키면서 얻는 이점도 있겠지만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어쩌면 좀 대면대면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런 현장의 이야기나 부모님들 이게 사실 이거 좀 내면의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적인 자리고 너무 많은 분들에서 이제 사적인 감정들을 더 드러내지 못해서 말씀하지 않으신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는 좀 솔직히 이제 저희 가정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얘가 독립하지 못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기에 이 아이를 떼어놓는 게 없는 게 많을까? 아니면 있는 게 더 많을까라는 이 저울질을 하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1학년을 졸업시키고 뭐 대안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 정말 평범하게 다니다가 파주에서 여기까지 정말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세 가지 다 타거든요.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이제 앞서 나온 얘기처럼 아이를 믿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이제 독립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같이 성장하고 그런 가능성과 믿음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제 몇 살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경험을 했냐, 몇 살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학년 갓 졸업하고 막
깡 말라가지고 그때 막 피도 자고 막 이런 애를 제가 용산역까지 데려다주고 한 달 정도를 용산역에서만 청와까지 보낸 거예요. 용산까지는 제가 데려다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걱정과 우려가 더 많았는데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전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뭐 남자 여자 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현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이가 기질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아무리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더라도 내 아이는 다를 수 있고 고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평균값이나 일반화해서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조력해 주셔야죠. 더 세심하게 나이가 어리다거나 뭐 감수성이 예민하다거나 좀 불면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럴 때는 특히나 이제 입학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거리를 이동하는 거에서도 불안감을 더 막 높여지지 않게 불안감이 뭐 돌봄이 필요하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아이가 여전히 그렇고 부모와 아이가 다 힘드실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쉬었다가 뭐 하나 저는 사실 쉬었다가 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동 거리를 걱정하는 네, 맞아요. 게 혼자서 맞아요. 가는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하늘 학생 이야기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해요. 전혀. 저도 좀 못하자면은, 네, 저는 이게 뭐 부모님들이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격주 세대에서 그런 거 느끼긴 한데, 저는 전혀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15일 중에 15일 중에 4일만 잠깐 갔다 오고. 맞아요. 그게 과연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아이가 아버님 말씀. 감정과 그 성향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다른 어떤 대안학교에 한 달 만에 한 번씩 오고 이런 학교에 비한다면 책수비 아까 이제 격주에 대한 장단점도 이제 나누셨지만 정말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충분히 같이 그걸 교감하고 소통하실 시간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맞벌이로 뭐 이렇게 힘든 사정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시라면은 이 격주의 장점을 굉장히 활용하셔서 이제 아버님과 좀 생각의 차이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좀 조율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 아버님 말씀 좀 들어. 말씀. 저도 이제 고등학생,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잠깐 했어요. 군대에서 교사인데 이제 전국에 있는 중학교 졸업한 애들을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먹고 재우는데 좋은데 물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기숙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큰 애는 일반 중학교를 나왔고 작은 애는 지금 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는 일주일 내내 집에 있어요. 작은 애는 일주일 중에 대면할 때 되면 3일 거기서 자고 3일 여기서 있어요. 그 얘기는 오히려 작은 애가 더 많이 해요. 큰 애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큰 애는 잘 아시겠죠? 초등학교 때 갔다 와서 뭐 학교 어떤 얘기를 그냥 그래 하던 애가 대안학교 가서 갔다 와서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 작은 애 학교 갔다 와서 내가 오늘 무슨 책을 읽는데 이렇게 해서 아빠도 한번 읽어봐 해서 읽은 책도 꽤 돼요. 네. 읽어보니까 재밌네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아빠 일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3일은 대면하게 되면 여기에 와 있지만 물론 저녁에 뭐 통화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애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쪽은 일반 학교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애가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부분을 여기 와서 못 채우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호 같은 경우에 사실 집에서만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감사하고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농담 지가 왕자인데 왕자인 걸 몰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다 왕자공주로 키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키워보니까 당연히 따뜻한 곳이지만 엄마가 떨어져서 지내보니까 이런 거구나. 근데 딱 적당한 정도의 길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감정 표현 안 했었는데 엄마 책속이 자기가 정말 좋지만 책속에 있어 보면 집이 그립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면서 그런 거를 느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승희도 딱 그 격주가 딱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주말했잖아, 격주말. 우리나라에 다 격주 세대인데 여기만 얘기가 된단 말이야. 격주가 좋은지 매주가 좋은지에 대한 발언권은 사실 이용하다고 없어요. 게다가 정말 빨리 와요. 월요일에 가잖아요. 수업 잘 다녀와 이러잖아요. 수업 잘 다녀와 이러면서 집에서 막 하니까 시끄러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화요일 조금 집안일 좀 하고 수요일 있으면 내일 와. 진짜 이래요. 제가 수아한테 미안한데 야 수아가 내일 수업 온다. 시끄러워. 이렇게 빨리 와요. 금방이에요. 이제 네, 전 세종시에서 5학년 엄마인데요. 5학년 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1년 동안 엄청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모든 이야기들 들어서 저는 굳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엄청 고민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로만 아이랑 나눠서 꼭 1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 소개와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딱 1시간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다들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한우리 형이랑 짧게 할 말이 짧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말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기존 부모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게 있잖아요. 이게 와서 이제 믿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많이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다녀본 입장에서 날 것을 말하자면은 단순히 그렇게 믿어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여기서 내가 뭘 얻어가든지 어떻게 성장하든지는 사실 아이들의 몫이거든요. 학생들 자신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얻어가겠다. 내가 여기서 어떤 성장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가 그 학생한테 없으면은 사실 그렇게 이뤄낼 수 있어도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큰 성장을 이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노원이 누나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1년만 다녀보자 이런 말 저도 안 하면 좋겠다는 말에 공감하는 게 1년만 다니자라고 하면 학생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1년만 버티자라는 마인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버티자라는 마음만 갖게 돼요. 버티자라는 마인드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수업 내용이나 책에서 배우는 것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버티자라는 마인드로 다닐 거면은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학생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돼본 적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이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여기를 선택하셨을 때 이 학생이 선택하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학생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학생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부모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이 말한 것처럼 1년은 다니지 말고 길게 다녀라. 노원이나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길게 다녀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길게 다니라는 게 저는 5년을 다 다녔잖아요. 이게 책습 과정이 1년차, 그러니까 제가 다닌 거는 1년차가 문학, 2년차 역사, 3년차 철학,
일단차 과학 5년차 사회예요. 근데 이게 1년만 하고 가면은 이 책습이 주는 효과를 너무 못 봐요. 너무 못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순서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있는 책들을 보면은 문학책을 읽었을 때 가지고 가는 감정들이나 그런 읽을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역사책을 읽을 때 써야 되고 이제 역사책 다음에 얘는 철학책을 읽을 때는 이제 그 전 두 책을 읽을 때 썼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읽어야 되고 쭉쭉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전하는 정도가 5년 동안 1에서 5가 아니라 1에서 25까지 막 제곱식으로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책습에 다니는 기간이 늘수록 더 기간이 길수록 가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공감합니다. 기왕이면은 기왕이면은 길게 가면 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모님 말이 많이 마음에 닿고 민천이의 말로 제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모 모임이죠. 이게 나눔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많은 것들이 해결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와서 여기 자리에 와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우려 그리고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여기 앉았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그때 다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로 또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년 지나면서 그게 공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결정을 이제 다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책습을 결정을 하신다면은 여기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지금 계신 분들의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잘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환경에서든 잘 지내고 또 성장을 잘 해 나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잘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못한 말이 있는데 이게 일반 학교랑 책습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일반 학교는 그 한 가지 장르를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하잖아요. 수학이면은 처음에는 막 덧셈 했다가 이제 곱셈하고 나중에 막 하다가 미적분까지 가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적성이나 꿈을 찾는데 좀 무리가 있다는 점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책습은 이제 1년마다 하는 장르가 달라지니까 자신의 적성이 뭔지 되게 찾는데 다른 보통의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적성을 찾았고요. 저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게 학생들이 마지막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진짜 시간 오래 끌어서 죄송한데 이게 한마디만 더 이게 근데 선생님 제가 그만큼 이제 이야기 예정이 하시면 처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나 잘못 좀 만약에 적응 못하면 나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도 빈말로나마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한우리 형이 말했던 것처럼 책습의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청출어람입니다. 청출어람. 예. 원래 말 잘했습니다. 예. 부모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개인적으로 좀 나누세요. 저 의자를 조금 의사를 일단은 대학생과 졸업생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아닌가?